처음 이게 지금 13살 때부터 이거 66살이니까 53년 동안 이거 한 가지만 한 우물을 판다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IMF 전에 그렇게 어렵고 애들을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집도 장만하고 애들 결혼도 시키고 대학까지 다 나와서 다 집 밥벌이 하고 다 이거 뭐 형 도움이죠. 둘이서 맨날 붙어 있으니까 더 각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맨날 하루도 안 보면 안 되잖아. 그리고 딴 형제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뭐, 1년에 보통 뭐 한두 번 보는 동생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근감이 더 가는 거지, 동생이.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입니다. 수색역이 보이는 이 큰 길가에 위치한 한 대장간이 바로 이 두 형제의 삶의 터전입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4명의 남자들이 다들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쇠를 뜨겁게 달구고 매질을 해서 수백 가지 종류의 연장을 만들어내는 이 대장간. 쇠망치는 물론이고 낫과 호미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농기구들도 눈에 띕니다. 역사가 깊은 이 대장간은 2015년에 서울시로부터 서울미래유산과 오래가게로 지정됐습니다. 우리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대장간이 있었는데, 뭐 거기 보니까 뭐 그냥 쇠를 뜯겨서 칼도 잘 만들고 낫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풀무질부터 이제 배우게 됐어요. 아버지 나 그 대장일이라 배우겠다 그러니까 왜 대장일을 배우냐? 공부해라 그랬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장간을 한다고 그러니 자꾸 졸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 해라. 기술 가진 사람은 나중에라도 밥은 안 굶는다. 그래가지고 배우게 됐어요. 1966년부터 54년째 대장일을 하는 류상준 씨. 장인의 경제에 들어서 이젠 망치로 매질을 하는 손놀림이 마치 기계 같은 동작입니다. (1997년) 이곳 수색으로 이사를 와 다시 문을 연 이 대장간에 바로 밑에 동생인 류상남 씨가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 두 형제의 우애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제 장사만 계속 했는데 떡집도 하다가 뭐 옷가게도 했다가 생선가게도 했다가 야채가게도 했다가 뭐 별거 다 했는데 20, 30m 건너편 쪽에서 2층에 이제 폭발 사고가 났는데 프로판 깼어요. 2층이 주저앉으면서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 파편 맞아가지고 병원에 한 6개월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했더니 형이 보기 이제 안타깝죠. 일도 못하고
반 병신이 돼서 있으니까. 그래, 너 힘은 못 써도 나와서 장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와서 장사라도 하고 있어라. 동생이 더 많이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야, 그 핫바 장사 한번 돈 번다니까 가서 한번 해봐라 했어, 내가. 근데 그거 해보라고 해놓고 폭발 사고 나가지고 다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내가. 아, 괜히 그걸 하라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하여간 엄청 안 좋아가지고 길거리 나앉게 생겨서 그냥 한 2, 3년만 하자 그러고 왔죠. 이제 나는 본래 장사꾼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대장간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는 거의 다 상남씨가 합니다. 꼬부라지기도 풀어주지 말라고. 용도에 안 맞는 걸 쓰니까 자꾸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시장이나 뭐 이거 갖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데 잠시 후 공사 현장에 있어야 할 포크레인 한 대가 대장간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곳에 긴급한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대장간은 원래 이렇게 계획에 없던 일을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요즘은 보기가 힘들지만 이 긴급 수리 덕분에 오랜만에 두 형제가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3년 전까지만 해도 단 둘이서만 이 일을 20년 동안 해왔었죠. 포클레인 끝에서 콘크리트 등을 깨는 창같이 생긴 이 노미를 불에 달궈 강하게 하는 이 작업에 상남씨도 모처럼 매질을 합니다. 물론 물에 담궈서 하는 열처리는 상준씨의 오랜 경력에서 오는 감으로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잘 돌아가던 기계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23년째 동거동락을 하는 이 스프링 해머는 상준 씨가 하나하나 조립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수리를 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원리의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다시 경쾌한 기계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전에 힘든 일을 마치고 다 함께 먹는 점심이 맛있어 보입니다. 두 형제만 해오던 대장간에 3년 전부터 두 젊은이가 합류했습니다. 박한준이라고 합니다. 배운 지는 한 4년 차 정도 됐고요. 힘들더라도 남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대장 일을 하게 됐죠. 네, 제 이름은 이경지고요. 지금 대장간에서 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장간 일을 배우게 된 건 고등학교 겨울방학 때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군대 갔다 오고 이거저거 쉬면서 결국 경력은 한 2년 정도 됐고요.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는 이 두 젊은 제자. 대장님으로 부르는 형 상준 씨와 선생님으로 부르는 동생 상남 씨를 이 두 제자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부르기로는 대장님께서는 대장간 안에서는 그렇게 막 표현하시는 편이 아니에요. 이제 표현은 안 하셔도 이제
뒤에서 챙기시는 그런 느낌이시고, 대장님은 대장간에서는 그렇게 막 말이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세요. 네, 그런데 그래도 가끔 이제 선생님이나 이 대장간 사람들 챙기실 때는 또 잘 챙겨주시고요. 또 작은 선생님은 대장님 일 하는 거 보조하시면서 또 대장님한테도 그러니까 서로 챙겨주시는 그런 사이신 거죠. 네. 아무래도 작은 선생님 위치가 동생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잘 챙기시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대장님도 살뜰하게 챙기시죠. 선생님은 약간 대장간 안에서 엄마 같은 역할 이렇게 안팎으로 다 챙기시거든요. 엄마 같은 역할의 상남 씨는 대장간 뒷뜰에 있는 수백 가지 재고와 가격을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요거만 우리가 판매하면 한 1,700만 원 정도 돼요. 솜이 작은 거 여기는 한 2,000개 정도 만들어 놓고 낫은 여기 한 1,000개 정도 있고, 이걸 이제 리잉저고 하는데 이건 5,000원짜리. 요거는 연탄 집게. 손님들의 긴급 요청에 의한 일이 없는 시간은 상남 씨가 칠판에 메모를 한 대로 떨어진 재고를 보충합니다. 상준 씨는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일주일에 2번씩 부여로 가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전통 대장간 기술을 전수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뿌듯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뭐 교수 소리를 듣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자체, 이게 또 학교도 일반 이런 학교가 아니고 문화재청 소속이다 보니까 일반 대학보다 더 뿌듯한 거죠. 한짝. 흰 승용차가 대장간 앞에 서더니 한 신사분이 걸어오십니다. 알고 보니 바로 제일 큰형인 류상천 씨입니다. 근데 뭐 우리는 팔남매니까 좁은 집에서 8명이 살았죠. 여기 모래내에서 살았어요. 식구 8식구라도 좀 돈을 많이 버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막 보리밥 같은 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데 애들은 제대로 국민학교밖에 안 다녔죠. 저는 안타깝게 생각했죠. 학교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 대장간에서 일을 하게 됐으니까 아쉬웠죠. 이제 기술도 뛰어나다고 칭송을 받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면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좀 생기니까 고맙죠. 대장간이 전통기술이라고 하니까 그 후대에게 이렇게 좀 기술을 전수하고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엌 칼 좀 갈아주실 수 있어요? 얘가 진짜네. 중장비 긴급수리 같은 바쁜 시간에도 칼을 갈러온 손님, 가위를 갈러온 손님, 심지어 엿장수 가위 등을 사러 온 방송국 소품 담당 직원도 있습니다. 너무 잘 가르치고 한 번 갈면 오래 쓰니까. 제가
저희가 거기에 남림시장에서 수선을 해요. 가위가 잘 들어야 돼요. 바늘도 만들거든요. 바늘이 무슨 바늘이냐? 가마니 바늘 옛날에 가마니 다 꾸몄어요. 그 바늘도 다 만들어서 옛날에.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 어마어마해요. 허리가 아파서 저거 사다줬는데. 바늘서부터 500여 가지가 넘는 품목을 만든다는 이 두 형제. 근래엔 서로 대화의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둘이 할 때는 동생이 혼자 다 하고 또 물건 팔고. 근데 이제 누를랄라 이제. 건강 챙기는 거가 제일 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아직 애들 다 배우지도 않았기도 했지만 형이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가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형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 나오더라도 나와서 뭐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지. 형이 건강해야 이게 뭐 나도 뭐 70까지 뭐 80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형 그만두면 난 어차피 그냥 내가 건강해도 그만둘 거니까. 동생이 나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좀 건강을 챙겨야 되겠지, 진짜. 몸만 따라준다 뭐냐, 뭐. 몸만 따라준다면 80 아니라 90까지도 해야죠. 상준 씨가 출퇴근 때 타고 다니는 흰색 오토바이. 오늘은 상남 씨가 제자들과 함께 세차를 합니다. 엄마같이 꼼꼼한 그 성격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오후 7시, 상준 씨가 돈을 꺼내 대충 세어본 후 그냥 주머니에 넣고 대장간을 나섭니다. 고생들 했다. 이 손으로 약간만 틀어주든지 아니면 이 손을 약간만 돌리면 되지. 일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못하더라고. 여기 대장님 퇴근 후 상남 씨는 언제나처럼 제자들에게 22년 전서부터 형에게 배웠던 기술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노력합니다. 말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차피 후계자죠. 다른 사람도 또 온다고 그래도 받지도 않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후계 구도가 형성되면서 우리의 오랜 전통의 이 대장 기술도 무난히 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 우린 이 두 젊은이가 운영하는 멋진 대장간을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구, 내일 다시 뜨는 해처럼 말이죠.